여러분, 연초에 세운 새해 목표는 안녕하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가 고치고 싶은 습관 1위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계획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린다. 가만히 있을 때 문득 나의 실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라 괴롭다. 회의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났지만 망설이다가 속으로만 삼키는 경우가 많다. 상사나 부모에게 혼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게 무섭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학교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분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회피하고자 일을 미루게 됩니다. 실제 심리학에서 완벽주의 성향과 지원하는 습관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요. 내가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된 원인을 알면 미루는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고정 댓글 링크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결과에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하세요. 테스트 후에 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설명 및 솔루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식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눈치가 빨라 먼저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센스쟁이신 분들이 많죠. 다만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이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험생인 분들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무엇을 하는 과정을 즐기기보다 성취했을 때의 보상이나 칭찬이 판단 기준인 경우가 많아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나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드문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유형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뤘어도 나중에 나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고 허탈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꾸중을 들으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대상이 부모님이었다면 이후에는 상사 등 타인이 된 거죠. 미움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못하는 그 순간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타인인식형의 시작을 위한 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의견의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업무를 할 때 의식적으로 업계 트렌드를 읽고 지식을 업데이트하세요. 그렇게 인풋을 늘려야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재료가 되어 자신만의 기준과 인사이트가 생겨납니다. 또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쉽게 받으시는데요. 그 피드백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라고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식형 여러분들,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10번 중에서 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더라도 나머지 반은 자신을 먼저 배려해 주세요.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책 아주 작은 시작의 힘에 나오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행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텝 1.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는다. 스텝 2.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스텝 3. 목표가 손에 잡히도록 다가간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타인식형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높은 기준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잘하는 것도 많고 똑똑한 분들인데 늘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매사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계획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도의 횟수가 줄어들면 제대로 해낼 확률은 더욱 떨어집니다. 이 높은 기준형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되게 성격이 감성적이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적으로도 높은 심리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아무하고나 친해지지 않는 편입니다. 이분들이 게으른 완벽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어설픈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나를 인정하고 개선을 시도해야 점차 앞으로 나아갈 텐데 완벽하고 이상적인 나만 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목표까지 참기가 힘듭니다. 시도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 높은 기준형의 시작을 위한 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긴 관점으로 나의 발전을 보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매번 모든 출전 대회에서 1위를 하기는 힘듭니다. 프로 선수라도 매일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발전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의 전환을 해보세요. 이렇게 갈고 닦은 나의 실력은 3년 뒤, 5년 뒤에는 분명히 크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높은 기준형 여러분들,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끊임없이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내가 기특하지 않나요?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책 아주 작은 시작의 힘에 나오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행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텝 1.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는다. 스텝 2.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스텝 3. 목표가 손에 잡히도록 다가간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높은 기준형 설명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세계의 경일기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혼자서 하는 일은 잘하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러 자신의 실력을 진정으로 발휘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시 타인의 의도나 주제보다 단어나 맞춤법 등 표면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원인과 결과 모두를 보기보다 결과에만 집중하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쇠기의 경일기형이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첫걸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재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피드백을 듣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드백을 반영하여 나 자신을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쇠기의 경일기형 분들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에세이, 보고서, 책들은 수십 번 수정하고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제안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불완전한 아이디어에 가깝지만 목차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디자인을 가미하고 내용을 다듬으며 점차 제안서의 형태가 되어가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며 점점 좋아집니다. 특히 주제가 산으로 갈 때 그것을 쓴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피드백은 달갑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면 기분이 결코 유쾌하지 않죠.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더라도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쇠, 귀의 경일기형 여러분들의 시작을 위한 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 경청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서 지도자와 함께 보며 고쳐야 할 점을 찾아서 고치며 실력을 쌓습니다. 실력을 늘리는데 의식적인 노력과 전문가의 피드백은 늘 한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나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싫은 상황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지레 짐작하거나 끊지 않아야 합니다. 쇠기의 경일기형 여러분들, 소통 능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력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면 연봉도 따라 올라갑니다. 저도 이 유형이었어서 듣기 능력이 향상되면 얼마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릅니다. 이 경험을 쇠기의 경일기형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책 아주 작은 시작의 힘에 나오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행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텝 1.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는다. 스텝 2.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스텝 3. 목표가 손에 잡히도록 다가간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쇠기의 경일경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흑백이론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누구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역할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의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무를 소중히 이행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합니다. 시도하기 전에 안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포기하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두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치가 다양하지 않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 자체가 작고 좁습니다. 또한 그 세계를 넓힐 계기가 되어줄 대부분의 도전과 행동을 거부하는 편입니다. 한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이거나 체계적인 사고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저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컵 안에 쓴 에스프레소가 담겨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흰색 우유 거품만 보입니다. 우리는 카푸치노를 마실 때 안에 쓴 커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자신이 시도해 보아야 타인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흑백이론형의 시작을 위한 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간접 경험을 늘리며 세계 확장하기입니다. 흑백이론형 분들은 다면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험치를 늘려야 합니다. 여행, 영화, 독서 등을 통해 직간접 경험을 늘리고 자신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여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늘 보던 사람만 만나지 않고 새로운 모임에 참석해 본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그렇구나 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흑백이론형 여러분들, 흑과 백 사이에는 무수한 종류의 회색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세요. 넓어진 시야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책 아주 작은 시작의 힘에 나오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행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텝 1.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는다. 스텝 2.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스텝 3. 목표가 손에 잡히도록 다가간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흑백 이론형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데이트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유롭고 침착한 성품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치면 문제를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하기 쉽죠. 나는 괜찮아요 분들은 기준이 낮아 안주하기 쉽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 발전이 더딥니다. 어떤 일에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려니 하고 체념적인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대체로 먼저 시도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 시작합니다. 이렇듯 나는 괜찮아 형은 열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막상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열심히 하지만 시작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아낍니다. 열등감과는 거리가 먼 척 행동하지만 갑자기 불쑥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 자신이 뭔가를 원하더라도 가지기 힘든 환경이나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는 아주 다르지만 결국 내가 건강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무척 소중합니다. 그럼 나는 괜찮아 형의 시작을 위한 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형은 환경에 순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해보며 자신의 재능에 대한 방향을 세워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축적하며 성공에 대한 감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전에 일했던 파일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충전됩니다. 자신만의 기운이 나게 하는 비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칭찬을 받으면 캡처해서 온라인 메모 앱에 모아놓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분들은 막상 시작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빛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알고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올해는 꼭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책 아주 작은 시작의 힘에 나오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행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텝 1.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는다. 스텝 2.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 스텝 3. 목표가 손에 잡히도록 다가간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에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괜찮아요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될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